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이자 에스프레소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최고급 카페들이 한국의 믹스커피를 정식 메뉴로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커피가 우리가 매일 마시던 그 자판기 커피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 전통 카페 연합회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커피 문화가 망가진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의 값싼 커피가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침략했다는 자극적인 보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흔히 보던 그 자판기 커피와 과자의 조합이 이탈리아 상류층의 새로운 커피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밀라노의 한 유명 카페에서는 코리언 카피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믹스커피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이 시간을 기다려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유명 방송에서는 한국의 오피스 문화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커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특집 방송까지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이 믹스커피와 과자의 조합이 어떻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하는 뷰티 인플루언서 마리아입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제 채널에서는 주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를 주로 소개했습니다. 유서 깊은 향수와 크림들, 세련된 메이크업 제품들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우연히 접한 한국의 시트 마스크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팩이 아니라 피부 과학이었죠.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등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적절한 농도로 배합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화장품의 세심함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만 해도 백탁 현상을 줄이고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기술이 있었죠. 이탈리아의 화장품들이 오랜 전통과 천연 성분을 강조한다면 한국의 제품들은 첨단 기술과 트렌디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패키징도 실용적이면서 감각적이어서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제 채널은 점점 더 K-뷰티에 집중하게 되었고 구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마리아가 추천한 한국 선크림 덕분에 여름 휴가를 완벽하게 보냈어요. 이 에센스로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긍정적인 후기가 쏟아졌죠. 전통적인 이탈리아 브랜드만 고집하던 시청자들도 하나둘씩 K-뷰티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드디어 한국의 유명 뷰티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가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신뢰하게 된 K-뷰티를 이탈리아에 제대로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강남에 위치한 브랜드 본사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도착한 회의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들,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브랜드의 제품 디스플레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여진 다과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미팅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케팅팀 이사님과 담당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의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있었고 제가 이탈리아 시장의 첫 인플루언서 파트너가 될 예정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손에는 낯선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과자를 집어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에이스라고 부르는 크래커 과자였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그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에스프레소는 그저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던 제게는 과자를 커피에 담그는 행위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모습이 회의실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탕비실에서 커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들의 커피잔과 과자로 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쁜 회의 중임에도 과자를 커피에 담가 먹는 순간만큼은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일상 속 작은 사치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지만 따뜻한 모습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관찰이 제 채널과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의 커피 문화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미팅은 단순한 뷰티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넘어 제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의 큰 방향이 정해졌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이어졌죠. 김 과장님은 먼저 회사 내 카페에서 사온 에스프레소를 대접해 주었고 저는 이탈리아 사람답게 그 향과 맛을 음미하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소를 나누던 중에 제 시선은 자연스레 직원들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으로 향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을 띠는 음료가 담겨 있었는데 이탈리아 커피 스타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색감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물어보았습니다. 저 커피는 어떤 종류인가요? 라떼 마끼아또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김 과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건 우리나라의 믹스커피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스틱 형태의 커피 봉지를 보여주었죠. 커피, 프림, 설탕이 한 번에 담겨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이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팀장님의 권유에 저는 호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스틱을 풀어 만든 커피 한 잔을 받아들었죠. 향은 분명 제가 알던 커피와는 달랐지만 한 모금 마셔보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기분 좋게 퍼졌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마리아 씨, 이렇게 과자 찍어서 드셔보세요라며 에이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비스코티를 에스프레소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이런 과자를 커피에 담근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조심스레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어보았죠. 그 순간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삭한 과자가 부드럽게 녹으면서 커피와 어우러지는 맛이 예상외로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맛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 믹스커피가 한국 회사 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급 커피숍의 커피도 좋지만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믹스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주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도 믹스커피를 즐기는 이유였습니다. 각각의 커피가 주는 매력이 달랐기 때문이죠. 고급 원두커피가 주는 진한 풍미도 좋지만 믹스커피와 과자가 주는 소소한 행복도 그만의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팀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의 전통 음식점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강남의 한 불고기 전문점으로 향했는데 선택해 주신 메뉴는 외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불고기였습니다. 불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함께 한국의 전통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팀원들은 저에게 반찬 하나하나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덕분에 더욱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려는 때 입구 한켠에서 특이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저건 뭔가요? 제가 묻자 김 과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자판기예요.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까 회사에서 마셨던 바로 그 믹스커피였습니다.
김 과장님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가 나왔죠. 한국에서는 이런 자판기를 식당이나 길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식사 후에 마시면 더 맛있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포만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마시는 따뜻한 믹스커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더구나 이런 커피 자판기가 식당은 물론 거리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발견한 한국의 커피 문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고급 회사 내 바리스타가 내린 에스프레소부터 회의실에서의 믹스커피와 과자, 그리고 식당 자판기의 커피까지. 같은 커피라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판기 커피를 보면서 밀라노의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엄격하고 격식 있는 커피 문화로 유명한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런 편리하고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한국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댓글들은 매우 다양했죠. 막 케코사 파이 말이야. 커피에 과자를 담근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절하실 거야. 저기. 난 로마에서 20년간 바리스타로 일했는데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이런 게 바로 문화의 차이겠죠? 한국에서 3년 살았던 안나예요. 마리아 언니 말이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이 맛이 너무 그리워요. 저 과자 패키지 디자인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정말 맛있다는 거야? 믿기지가 않네. 마리아가 먹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졌어.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커피 문화에 대해 너무 폐쇄적인 건 아닐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와, 한국 사람들 천재다. 이걸 생각해내다니. 근데 왜 이렇게 끌리지? 우리 동네 카페에도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어때요? 시도해보시는 건? 특히 재미있었던 건 세대별로 반응이 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구독자들은 대부분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2030 세대들은 오히려 이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보였죠. 전문 바리스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커피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다. 라는 강경한 의견부터 음료와 디저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봐야 한다는 분석적인 의견까지 다양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피렌체의 유명 카페 주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바리스타 경력 30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지만 젊은 세대의 입맛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연구실에서 맨날 드시는데. 기숙사에서 우리가 타주면 이탈리아 친구들이 엄청 좋아해요. 역시 믹스커피는 국경을 초월하는 맛이야. 제품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아마존에서는 못 찾겠어. 우리 동네 아시안마트에도 있을까? 대량 구매하고 싶은데 수입업체 추천해 줄래? 심지어 로마의 유명 디저트 카페 사장님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이 과자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영상 속 제 설명을 듣고 직접 실험해본 사람들의 후기였습니다. 집에 있던 인스턴트 커피로 해봤는데 역시 맛이 다르네요. 저 믹스커피가 궁금해져요. 에이스랑 비슷한 과자로 해봤는데 뭔가 부족해요. 역시 원조가 최고인가? 말이야. 덕분에 새로운 맛을 발견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시네요. 제 친구 마르코의 답장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마리아, 내 영상이 바이럴이 됐더라. 우리 카페 손님들도 다들 이거 언제 선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지하게 매뉴얼을 고민해보고 싶어. 한국에서 이 제품들 수입하는 건 어려울까? 그리고 혹시 믹스커피 내리는 정확한 비율도 알 수 있을까?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소소한 한국의 커피 문화가
어쩌면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일상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K-뷰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미팅에서 만났던 김 과장님이었죠. 서로의 근황을 나누던 중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제 호기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그들의 회사를 방문한 유럽 각국의 바이어들 사이에서 믹스커피가 예상치 못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영국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차 문화로 유명한 영국인들이었지만 믹스커피와 과자의 조합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본사에 가져가기 위해 박스 단위로 구매를 문의했다는 이야기였죠.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임원진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미팅 후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사갔는데 하필 선택한 것이 믹스커피와 에이스였다고 했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의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합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독일 바이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과자 문화와 비교하며 한국의 과자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이스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독일의 전통적인 과자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죠. 게다가 이 과자들이 커피와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김 과장님의 이야기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는 이미 사내 카페테리아에 믹스커피와 에이스를 정식으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주재원들을 위한 배려였지만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어 이제는 필수 간식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본 바이어들은 이 조합을 보고 자신들의 과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각 나라 바이어들이 보인 서로 다른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영국 바이어들은 티타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접근했고 프랑스 측은 디저트와의 페어링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독일 바이어들은 사무실 간식 문화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보였죠.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발견한 가능성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 과장님이 전해준 해외 바이어들의 세세한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감상을 넘어서 이 조합이 가진 문화적 특별함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소소한 조합이 어쩌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필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이 세련되고 먹기 좋은 크기라 사무실에서 나눠 먹기 딱이에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특별한 맛의 조합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친구 마르코의 카페에서 이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한국의 특별한 맛이 만나면 분명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르코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최근 들은 소식들, 그리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밀라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도전이 가져올 변화를 상상하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시작이 아닌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르코의 카페에서 우리의 첫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생각하며 걱정스러워했지만 제가 전해준 각국 바이어들의 반응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듣고 이 도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밀라노의 패션 중심가에 위치한 그의 카페는 늘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손님들이 많아 이런 시도를 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첫 시작을 위해 꼼꼼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카페 안쪽의 조용한 공간에 코리안 커피 타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마르코는 자신만의 감각을 살려 이 공간을 특별하게 꾸몄죠. 파스텔 톤의 포근한 조명, 한글과 영어가 어우러진 메뉴판, 그리고 에이스를 담는 특별 제작한 도자기 접시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벽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커피 타임 사진들을 전시해 이 문화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메뉴 구성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기본이 되는 믹스커피와 에이스의 조합을 중심으로 여기에 다양한 한국의 과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 했죠. 각 테이블에는 상세한 설명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과자를 커피에 찍어 먹는 정확한 타이밍부터 이 조합이 한국의 회사나 일상에서 갖는 의미까지 자세히 담았죠. 심지어 한국어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문구도 적어두어 작은 재미도 더했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했습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85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이 온도에서 믹스커피의 풍미가 가장 잘 살아났고 과자를 찍어 먹기에도 적당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전용 포트를 준비해 손님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커피를 음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첫 주문은 카페의 오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밀라노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마리아 로시였죠. 평소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던 그녀였지만 새로운 메뉴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과자를 커피에 살짝 담갔다가 먹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식의 커피 타임은 처음이에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과자의 바삭함까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네요. 그녀의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카페의 코리안 커피 타임을 소개했고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밀라노의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우리 카페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 전 잠깐 들러 테이크아웃을 하는 직장인들, 오후에 미팅 장소로 선택하는 비즈니스맨들, 수업 후 친구들과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는 학생들까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방식으로 이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SNS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샵 밀란 코리안 커피, 샵 키읔 카페 디자인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특히 밀라노의 유명 패션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이 특별한 커피 타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도자기 그릇과 커피잔의 조화로운 비주얼, 파스텔 톤의 인테리어가 그들의 피드에 자주 등장했죠. 한 달이 지난 즈음 우리의 코리안 커피 타임은 밀라노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고수하던 손님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가 필요해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밀라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우리 카페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과자 패키지 디자인과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의 인터뷰는 현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마르코는 이제 한국의 다른 과자들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의 성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의 과자들이 밀라노 사람들의 새로운 단골 간식이 되어가고 있었죠. 각각의 과자가 가진 특별한 맛과 디자인은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이제 CAFF 디자인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소한 커피 문화가 밀라노의 세련된 감각과 만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느꼈던 그 특별한 감동이 이제는 밀라노의 거리에서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끔 카페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면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의 과자를 커피에 찍어 먹으며 미소 짓는 모습,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탈리아 카페에서 믹스커피를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특별한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한국의 트로트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된 34세의 레이첼 앤더슨입니다. 트로트라니? 그게 뭐지?
한국의 그 촌스러운 음악을. 처음 그녀가 한국 트로트를 연구 주제로 선택했을 때 교수들은 비웃었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버드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며 거센 반발이 일어났죠.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단 3개월 만에 세계 음악계를 뒤흔들었고 옥스포드, 예일, 프린스턴까지 한국 트로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뛰어난 카리스마라며 무릎을 꿇은 미국의 록 음악 평론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트로트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음악학자들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두 사람, 가왕 나훈아와 트롯의 여왕 이미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음악대학의 조교수 레이첼 앤더슨입니다. 34살의 나이로 동아시아 음악사를 연구하는 전문가이자 하버드 최연소 조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60년대 아시아 음악의 서구화 과정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2장의 LP 레코드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은 우아한 여인의 모습이 담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다른 하나는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케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나훈아의 고향역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아티스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나훈아는 가왕이라 불리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록 콘서트를 방불케 했죠.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어떤 팝스타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특히 나훈아의 테스형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시대의 정서를 담아낸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작곡으로 승부했고 가사에는 서민들의 애환과 한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전설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미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트롯의 여왕이라 불린 그녀는 한국 최초로 음반 100만 장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해 평생을 음악에 바친 그녀는 한복을 입고 전통미를 뽐내며 해외 무대를 누볐죠. 특히 19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 직후 최초로 일본에 진출해 대성공을 거둔 것은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일본어 버전 돈나 니 나루노로 편곡되어 일본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NHK홀과 같은 메이저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고 현지 언론들은 그녀를 한국의 미시마 히바리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던 그 시절, 이미자는 음악으로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자의 영향력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라스베가스에서도 공연을 했고 미주한인 사회에서 수많은 위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가수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이처럼 나훈아와 이미자는 같은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전혀 다른 매력으로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나훈아가 한국 내에서 록스타급 인기를 구가하며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끌었다면 이미자는 한복을 입고 전통의 미를 강조하며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섰던 것이죠.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파장입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며 민중의 가수로 자리매김했고 이미자는 한국 최초의 문화 외교관으로서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196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달 있을 학회에서 저는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세계화 과정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나훈아와 이미자로 대표되는 한국 트로트의 이중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제 연구실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나훈아의 님과 함께가 번갈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늦가을 하늘 아래, 한국의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음악을 들으며 저는 제가 매우 중요한 연구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60년대 한국의 대중음악이 지닌 독특한 이중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을 연구하면서 특히 이미자의 해외 활동에 더욱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일본에서 거둔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NHK 방송국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이미자는 일본의 대표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의 최고 가수였던 미시마 히바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이미자와 기모노를 입은 히바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에서 음악이 국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음악이 일본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진 방식이었습니다. 동백아가씨의 일본어 버전 돈나 니 나루노는 발매 직후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음악 평론가들은 한국적인 정서를 잃지 않으면서도 일본인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K-팝 열풍을 30년 이상 앞서 있었던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미자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고집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켰고 이것이 오히려 일본 관객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 문화 마케팅의 선구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967년 NHK홀 공연 실황 영상이었습니다.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메운 일본 관객들 앞에서 이미자는 당당하게 한복을 입고 노래했습니다.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며 불렀는데 놀랍게도 관객들은 한국어 가사에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자의 일본 활동 자료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일본 문화에 대한 존중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나훈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악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들을 보면 마치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 같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공연장은 나훈아의 무대를 보기 위해 온 팬들로 늘 초만원이었고 특히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는 그를 가왕의 자리에 올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서구적 요소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무대 매너는 마치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케 했지만 가사와 창법에서는 한국적인 정서가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이는 서구화와 전통의 절묘한 조화였습니다. 특히 테스형이나 고향역 같은 곡들은 강렬한 무대 매너와 함께 그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잡초와 같은 곡에서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았고 영영이나 홍시 같은 곡들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미자와 나훈아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미자가 전통의 아름다움으로 해외 청중을 사로잡았다면 나훈아는 현대적 감각으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미자의 경우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가 아직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자는 음악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공연을 보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는 소중한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연구실 벽면에는 이제 연도별로 정리된 타임라인이 가득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미자의 일본 활동, 그리고 같은 시기 한국에서의 나훈아의 활약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행보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 대중음악의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학회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 연구에 더욱 매진했었습니다. 특히 이미자의 해외 활동이 현재의 K-팝의 글로벌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첫 K-팝 스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마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특히 두 사람의 노래 가사에 담긴 시대상과 정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1964년에 발표되어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100만 장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의 인구가 약 2,800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100만 장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음악 산업의 규모와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이었고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동백아가씨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저는 이 곡에 담긴 여러 층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는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당시 한국인들의 정서를 절묘하게 담아냈고 선율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적절히 조화시켰습니다. 특히 이미자 특유의 창법은 전통 민요의 기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백아가씨가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어 버전 돈나 니 나루노는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의 문화적 교류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다카하시 켄지는 한국 전통 정서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미자의 성공은 동백아가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마을 선생님은 당시 한국의 교육열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으로 발표 직후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은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13살에 데뷔해 평생을 음악에 바친 한 예술가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산업화 시대 한국의 가족상을 담아낸 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반면 나훈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대 정신을 노래했습니다. 테스형은 당시 한국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잡초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했고 머나먼 고향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는 걸작이었습니다. 특히 울긴 왜 울어와 홍시는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수작이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과 3호곡에서는 그만의 독특한 창법과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영과 같은 곡에서는 나훈아만의 서정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홍시는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수작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무대 매너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트로트 가수들의 일반적인 무대와는 완전히 달랐죠.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강렬한 카리스마가 묻어났고 이는 가왕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물레방아 인생을 부를 때의 그의 모습은 마치 록 콘서트를 방불케 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자작곡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가로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고향여과 같은 곡에서는 그의 음악적 재능이 잘 드러났고 저강은 알고 있다와 같은 곡에서는 시대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특히 나훈아의 무대 장악력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한 음악 저널은 마치 동양의 엘비스를 보는 것 같다고 평했고 미국의 한 음악 평론가는 아시아의 트로트 음악이 이토록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가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나훈아의 공연장은 늘 초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기에 그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홍시에서는 인생의 깊이를 노래했고 잡초에서는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머나먼 고향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향수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테스형은 억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저는 이 두 거장의 음악 세계를 연구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적인 것의 세계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오늘날 K-팝의 글로벌한 성공을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두 사람의 무대 의상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미자는 변함없이 한복을 고집했고 이는 해외 공연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7년 NHK홀 공연에서 그녀가 입은 진분홍색 한복은 일본 언론의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련된 무대 의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반면 나훈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슈트와 과감한 디자인의 무대 의상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선글라스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노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들의 정서를 대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자의 노래가 전통적 가치와 정서를 우아하게 표현했다면 나훈아의 음악은 억압된 감정의 분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1960년대 한국 사회의 두 가지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두 사람의 독특한 대비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미자는 한국의 전통미를, 나훈아는 현대화된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동양의 전통과 서구의 현대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한국 트로트의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이미자와 나훈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대중음악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미자가 한복을 입고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면 나훈아는 파격적인 무대 매너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공은 한국 대중음악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미자는 해외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렸고 나훈아는 국내에서 트로트의 예술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 대중음악의 독특한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했고 이는 오늘날 K-팝의 세계적 성공을 잇게 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구는 이제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이 현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음악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지금도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곡으로 꼽힙니다. 이 곡이 60년 가까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곡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었고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자의 해외 활동은 오늘날 K-팝의 선구적인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복을 입고 일본 무대에 섰을 때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문화 외교였습니다. 현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K-팝 아이돌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자의 선구적인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영향력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2020년 추석, 그의 전국방송 출연은 전 세대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형을 부르는 그의 모습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무대 매너는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는 오늘날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한 무대 연출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가왕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한 시대를 평정한 아티스트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이미자가 한복을 입고 전통의 미를 알렸다면 나훈아는 한국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K-팝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이런 선배 음악인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 음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증명했고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두 사람의 음악이 지닌 시대적 메시지였습니다.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은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의 염원을, 나훈아여 잡초는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음악대학의 학생들에게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을 들려주곤 합니다. 놀랍게도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악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는 음악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음악이 지닌 세계적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이미자와 나오나의 곡을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마주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트와 K-팝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개의 가지였던 것입니다. 최근 트로트의 부활은 이미자와 나오나가 남긴 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V에서 방영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나 나오나요. 테스형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가수들이 이 곡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지만 원곡이 가진 감동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이는 좋은 음악이 지닌 영원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는 여전히 현역 가수로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나이를 잊은 듯한 에너지로 가득하며 여전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홍시나 잡초 같은 곡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감동을 전해줍니다. 해외 음악계에서도 한국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음악 전문지는 K-팝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을 들어봐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음악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들이 개척한 길은 오늘날 K-팝의 세계적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버드 음악대학의 한 세미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60년 전의 노래가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음악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에서 저는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 진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미자와 나훈아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대중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내용들을 학생들과 교수진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청중이 모였습니다. 음악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시아학과, 문화인류학과 학생들과 교수진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는 한국 음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강연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로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노래하는 그녀의 무대 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지자 청중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60년 전의 흑백 영상임에도 그녀의 무대는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훈아의 테스형 무대를 보여주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에 많은 학생들이 감탄했고 한 교수는 마치 동양의 엘비스를 보는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왜 트로트는 K-팝처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로웠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로트는 이미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미자는 60년대에 이미 일본 오리콘 차트에 올랐고 나훈아의 음악은 제1교포 사회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K-팝과 트로트의 연관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재 K-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퍼포먼스와 나훈아의 무대 장악력은 분명 닮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자가 보여준 문화적 정체성의 강조는 오늘날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교수들이 이 연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특히 음악인류학과의 한 교수는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저는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현대 한국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버드 도서관에 한국 트로트 음악 전문 섹션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은 이제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강연 후 며칠이 지난 뒤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변천사를 다룬 대규모 학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을 시작으로 현대, K-팝까지 이어지는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음악을 통한 문화 외교의 측면이었습니다. 이미자가 60년대에 이미 한복을 입고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 공연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복을 입고 세계 무대에 서는 아이돌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또한 나훈아의 강렬한 무대 매너는 현대 K-팝 퍼포먼스의 원형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원로 음악평론가는 나훈아가 보여준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은 오늘날 BTS나 블랙핑크의 퍼포먼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곧 세계적인 학술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음악 전문 학술지는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을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적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에서 K-팝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 과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미자와 나훈아로 대표되는 트로트 1세대부터 현대 K-팝까지의 발전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하버드 음악대학의 교수진들은 이 연구가 단순한 음악사 연구를 넘어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문화 인류학 교수는 음악을 통해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라는 정규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악의 가치를 배우고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자와 나훈아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세계 음악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